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케빈입니다. 그리고 Monday Avo 팟캐스트 첫 번째 에피소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런 확신이 들도록 여러 가지를 좀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고, 본인의 퍼포먼스에 따라서 결과물이 정해지는 직업이라면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첫 게스트로 누가 나오면 좋을까 고민 많이 했지만 고등학교 때 셰프라는 꿈을 처음 나누고 함께 걸어온 친구와 이 팟캐스트의 시작도 같이 하면 어떨까 생각해봤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호라파의 손승희 셰프와 함께합니다. 건축공학과에 진학을 했지만 마음 한켠엔 여전히 셰프라는 꿈이 있었죠. 5년이란 시간에 걸쳐 부모님을 설득하는 과정부터 태국 음식과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 그리고 2024년 결국 그가 학생 때부터 꿈꾸던 미슐랭 빕구르망이라는 목표를 이루게 됩니다. 장난치기 바빴던 친구에서 어느덧 지금은 존경하는 셰프가 되어 있네요. 자신만의 성공의 기준을 가지고 그 꿈을 살아내는 승희의 여정을 함께 들어보시죠. 사실 빕구르망은 진짜 요리를 시작했을 때부터 되게 꿈꿔왔던 목표였는데, 일단 처음에 이 호라파라는 식당을 오픈할 때 그런 한국에서 요즘 많이 하고 있는 이제 뭐 주류나 음료에 대한 제한도 아예 없앴고, 정말 밥집을 하고 싶었고, 쉽게 말하면 뭐 이용 시간에 대한 제한도 아예 없었고, 무조건 조금 이 빕구르망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해보고 싶어서 그런 레스토랑 정책 같은 것도 되게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노력을 했었지. 근데 처음에 오픈했을 때 어쨌든 내가 하고 있는 음식이 태국 음식이니까 최대한 이 카테고라이즈에 태국 타이라는 범주 안에는 꼭 들어가고 싶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음식은 타이에서 먹고 사람들이 그 만드는 음식 내에서만 범주를 무조건 정하자라고 해서 첫 번째로는 컨셉을 최대한 확실하게 하려고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빅구르망이라는 게 합리적인 가격대에 좋은 음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최대한 사람들이 부담을 안 가질 만한 가격대에서 음식을 만들려고 우리 팀도 나도 같이 열심히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이런 소식이 전해져서 나도 굉장히 놀랐고, 사실 선공개가 그때 그 선공개가 됐을 때 그 주에 엄청 뭔가 일이 많았었어. 그러니까 뭔가 몸을 움직여서 해야 되는 일들이 많았어서 뭐 입에 막 물집도 잡히고 해가지고, 나는 이제 브레이크 타임에 잠깐 약국 가가지고 약 사와서 바르고 여기 의자 이렇게 5개 딱 진열해 놓으면 딱 내 키에 맞거든. 그래갖고 딱 누워가지고 자고 있었어. 그냥 한 10분 정도만 자자, 약 바르고. 고등학교 때처럼 똑같이 그냥 진짜 그냥 의자 딱 해놓고 잠깐 눈 잠깐만 붙이자 했는데, 갑자기 우리 직원 중에 한 명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 형! 뭐 이러면서 막 하고, 왜 그래? 이러니까 됐다고, 공개됐다고 우리. 그러면서 그 친구는 근데 나랑 벌써 5년째 거의 같이 꿈꾸는 친구거든. 정섭 씨. 그때 둘이 막 울고 계속 그랬지. 너무 빨리 찾아왔고 그만큼 좀 더 부담감과 압박감도 큰 것도 사실이고. 사실. 진짜 사실. 그럼 처음부터 빅구르망을 이렇게 목표로 하고 있었네요. 염두를 하고 있었고. 왜냐면 그 미슐린 스타는 사실은 아직은 내가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았고, 그러니까 나는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는 정확히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나는 음식을 새로 창조해내는 능력은 없는데 거기 있는 음식을 조금의 재해석을 더하는 거는 가능하다는 거를 조금 일찍 알았던 것 같아. 그리고 나 역시도 이제 경제적으로 풍족하지가 않으니 음식점을 찾을 때 스타보다는 빅구르망을 많이 다녔었거든. 어디 해외를 가든 미슐랭 가이드가 지금은 이제 아시아 전역에 많이 발간돼 있지만 뭐 런던을 가더라도 뭐 빅구르망을 먼저 찾아봤고, 스타는 너무 내가 경제적으로 안 되는 곳이었으니까. 그것도 그렇고 이제 약간 많은 사람들이 좀 돈이 있건 없건 간에 좀 좋은 음식을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항상 했었는데, 그러기에는 빅구르망이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이상적이고 꿈꿀 수 있는 멋진 목표였어가지고, 그건 아마 내가 요리학교 다닐 때부터 계속 그랬던 것 같아. 그거에 대한 목표는 그 스타는 감히 아직은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이어서 현실적으로
이거를 한번 목표로 정해보자. 사실은 지금 35살 전에는 꼭 해보고 싶다라는 게 목표였거든. 근데 다행히 그 전에는 목표를 먼저 이뤄서 오히려 또 무섭고, 근데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도 크지. 무서움도 바로 쫓아오는 것 같아. 바로 쫓아왔어, 진짜. 그치. 오히려 기쁨보다도 어, 그 무서움과 압박감이 너무 커서 그치. 오히려 이게 어쨌든 지속 가능해야 되는 거잖아. 한 해 하고 마치면 그게 더 수치야. 더 수치야, 진짜. 진짜. 그래서 오히려 이번보다는 내년에 한 번 더 인정을 받으면 그럼 올해보다도 훨씬 더 기쁠 것 같고, 이제 바로 발간이 되자마자 아, 기쁘다라는 순간 다음에 바로 그냥 엄청난 그 압박감과 정말. 무서움이 이제는 오니까 더 사람이 음식하면서도 예민해지고 좀 더 기준을, 물론 밥집이지만 뭐 샐러드 같은 거 하나 나갈 때도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하니까 그런 것들이 좀 더 긍정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크지. 나도 호주에서 우리는 스타는 없지만 그 햇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처음 난 내 가게는 아니었지만 내가 일하는 곳에서 처음 받게 됐을 때 너무 기뻤지. 너무 기뻤고 근데 진짜 딱 돌아서니까 와 이거 무슨 일을 벌인 거지? 약간 맞아, 진짜 딱 그 생각. 무슨 일을 벌인 거지? 진짜 어떡하지? 어. 이거 이름은 어떡하지? 어. 그 생각이 진짜 확 드니까 부담이더라. 엄청난 부담이야, 부담이더라. 지금.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랑 정섭이 같은 경우는 5년 전부터 같이 이 얘기만 하면서 지냈는데 되면은 오히려 그 부담감 때문에 지금처럼 행복하게 요리하는 것보다는 좀 책임감에 하는 요리가 더 많지 않을까. 또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잘 찾아야 잡아줘야지. 그럼 10년 전 꿈꾸던 걸 이뤘잖아. 지금 그치. 꿈속을 살고 있나요? 근데 내가 딱 10년 전에 뭘 했나 정확히 찾아보니까 공익하면서 소집 해제 일주일 남기고 그때 이제 막 요리 책을 보기 시작했어. 그때부터 약간 시간이 많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 내가 제이미 올리버 그 제이미 올리버 잡지가 이렇게 출간되고 맞아. 있었거든. 그래서 그 잡지 보면서 어떤 음식을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그 당시에 꼭 10년 뒤에 이런 레스토랑을 만들 거야 라는 명확한 목표는 사실 없었지만 이 음식 하는 일을 업으로는 행복하게 하고 싶다라는 거였고 점점 시간이 몇 년 좀 지나다 보니까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조금 더 구체화됐던 게 지금은 사실 꿈속에 살고 있긴 하지. 가끔 이렇게 꼬집어봐. 아 진짜? 너무 현실감이 없으니까 정말 꿈만 그냥 꾸던 일이었고 그냥 가끔 와이프랑 아니면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랑 술 마시면 꼭 이 얘기를 항상 했었어. 이거는 내가 꼭 해보고 싶다. 이거는 꼭 이뤄보고 싶다. 그래야지 내가 하는 일이 조금 더 전문성이 갖춰지는 일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밥 먹거나 뭐 조금 그런 얘기할 타이밍이 있으면 항상 이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이루어졌고 믿기지 않지만 그 엄청난 부담감이 계속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럼 다음 목표도 있어? 다음 목표는 지금처럼 요리를 하되 조금 더 잘하고 싶고 사실은 가끔 음식을 최대한 매일매일 서비스하면서도 긴장되고 떨리고 하지만 이런 긴장감과 떨림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목표고 미슐린이라는 가이드에서 평가를 해줬으니까 이 평가가 계속 유지될 수 있게 하는 게 내 우선적인 계속 목표. 크기를 넓히는 그런 계획은 아직 없고 아직은 전혀 아직 갖고 있지 않고 여기서 계속 하면서 유지하는 게 유지하는. 네, 가장 큰 목표. 내년에도 또 인정을 받고 싶고 그 후에도 인정을 받고 싶고 근데 그 인정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매일매일 식사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더 인정을 받고 싶은 게 사실이지. 그게 되면은 그거는 따라올 거라고 그치. 믿고 싶고. 이제 빅구르망 제외하고 최근 한 3개월에서 6개월 어떻게 지냈던 것 같아? 우리 레스토랑이 작년 3월 31일에 오픈을 했거든. 너가 이제 연락을 주고 돌아보니까 요리하고 먹고 잔 거밖에 없어, 진짜로. 정말 그냥 머릿속에서도 이 서비스 하는 거를 꿈꿨고 가끔 이제 직원들이랑 얘기했던 것들도 꿈꾸고 계속 커리를 꾸리는 꿈을 꾸고 정말 먹고 자고 요리하고 이 삶만 계속 반복되다가 3개월에서 6개월 전을 돌아보니까 정말 요리만 했어. 와. 그래서 한 가지로 그러니까 머리를 자르잖아. 머리가 길면 머리를 잘랐어. 화요일에 머리를 자르고
출퇴근을 했지 계속. 근데 와이프가 금요일에 내가 머리 자른 걸 본 거야. 그래서 금요일에 나보고 머리 예쁘네 이런 거야. 아침에 와이프가 잘 때 출근하기 전에 먼저 나와서 와이프 잠들어 있고 같이 잠 자고 출근도 먼저 하고 하니까 시간이 계속 안 맞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딱 맞은 거지. 이제 서로 깨어있는 상황을. 그러니까 이제 머리 잘랐네 이러니까 이렇게 됐던 것 같아. 그래서 정말 3개월, 6개월 전에는 요리만 했어. 요리만 하고 요리 생각만 했고 그냥 음식 생각. 그러니까 다른 거는 아예 나도 뭔가 좀 뭘 했다라고 이렇게 막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진짜 요리하고 밥 먹고 자기만 했어. 음악 듣고. 다 그렇지 뭐. 다 사실. 그렇지, 그치. 그래서 직원들도 거의 그런 그러니까. 삶인데 계속 꿈꾸고 그랬던 것 같아. 가게를 운영도 하잖아. 그치. 이런 부분은 좀 어땠어? 처음에는 손님이 너무 안 오셨어. 그러니까 처음 오픈했을 때는 사실 뭐 간판도 좀 작고 하니까 손님이 안 와서 막 그런 뭐 세무 업무? 물론 뭐 그런 것들도 처리해야 되고 이렇게 사무적으로 할 일이 있잖아. 그런 거를 달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었어. 근데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세무 업무라든지 워드 하는 업무들이 반년 동안 밀려 있었던 거야. 바빠지기 시작한 시점부터는 그 업무를 못했어서 최근에 몰아서 하긴 했는데 그런 업무에서는 조금 사실 미흡했던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남한테 해는 안 끼치게 하긴 했지. 근데 이렇게 가게를 운영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 경영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 챌린지가 있긴 했지만 지금은 최대한 그 밸런스를 찾아가려고 하는 중이고 다만 최근 이제 한 10개월 오픈한 이래로는 많이 몰아서 했다. 그럼 처음에 되게 손님이 없었다 그랬잖아. 거기서 지금 바빠지기까지 좀 달라진 점이 뭐였어? 아무것도 없어. 없어? 그냥 우리는 똑같아. 우리는 진짜 똑같고 항상 나는 뭐라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 우리가 가끔 큰 주방에서 일을 하면 사람들이 많으니까 가끔은 누군가는 할 일이 조금은 없을 수도 있잖아. 근데 그러면 뭔가 이렇게 뭘 닦기라도 한다든지 그러니까 뭐라도 해야 되는 가만히 서 있을 수는 없으니까. 맞지. 근데 처음에는 손님이 너무 없는 거야. 그래서 심지어 한 팀만 온 적도 있어. 점심 저녁 합해서 어떡하지 하는데 재료는 많이 만들어 놨고 그러니까. 이게 버릴 수는 없잖아. 그래서 뭐 디저트 같은 거를 이 주변에다가 다 돌렸어. 그러니까 뭐 건너편에 있는 식당이라든지 카페나 슈퍼마켓 사장님이라든지 카페라든지 막 버리기가 너무 아까우니까 그치, 바나나는 그치. 계속 익어가고 뭔가 이렇게 만들어놨던 거는 안 되니까 그래서 그랬는데 그 당시랑 우리가 했던 음식이랑 마음은 다 똑같아. 다만 사람들이 이 공간이 있고 없고를 아는 거에 있어서 시간이 조금 걸렸던 것 같은데 근데 그 시간이 힘들긴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같이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사람들이 알게 됐을까? 그냥 뭐 인스타나 나는 당연히 처음에 오픈할 때는 오히려 처음에 손님이 엄청 많을 줄 알았어. 오픈을 했으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알릴까?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제 가게가 잘 되면 상관이 없는데 안 될 때는 여러 곳에서 조언을 해줘. 막 간판 사이즈를 크게 해라 아니면 뭐 현수막을 붙여라. 이상하게도 약간 고집이랑 아집이 너무 강해서 안 한다. 기다려 볼 거다. 그랬는데 아마 우리가 했던 작은 디저트를 나누고 했던 것들이 조금은 소문으로 퍼져서 주변 상권에서부터 조금 알다 보니까 그러면서 우리 공간을 알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긴 해요, 요즘 들어서. 근데 그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냈으면 지금 이제 조금씩 바빠지는 단계도 없었을 것 같고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게 컸던 것 같아, 그 당시에. 조금 더 컨셉이 확실한 음식을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었는데 거기에 조금은 기준이 부합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긴 해, 요즘. 승희는 요리를 아까 꿈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시작하는 과정이 진짜 힘들었잖아. 그치. 먼저 나는 너가 너무 부러웠어.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을 하고 가끔 너를 보면 이렇게 엎드려서 자고 있다가 이제 급식 시간 되면 같이 밥 먹고 같이 우리 막 점심시간에 라면도 먹고 막 하면서 맞아, 하는데 맞아. 너는 어쨌든 요리를 유학을 갈 예정이었고 나는 하고만 싶었고 사실 그 당시에는 이제 요리사라는 직업이 그렇게 이렇게 지금처럼 그런 것도 없었잖아. 없었지. 요리 그리고 요즘에 셰프라고 부르는데 그때 나보고 꿈이 뭐냐 그러면은
저 요리사 할 거예요 이러면은 그치. 사실 다 그냥 어디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니까.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너가 그 우리 준이라는 친구네 집에 가서 유튜브를 그 당시에 호주 영상, 요리 영상을 보여주면서 막 이런 토끼도 호주에서 먹는다. 막 이런 걸 나한테 알려줬던 막 기억이 있어. 근데 그래서 나는 생각보다 요리를 늦게 시작했지. 처음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는 25살 때였으니까. 근데 그 전까지는 이제 뭐 부모님의 설득도 필요했고 부모님의 허락도 필요했고 왜냐면 경제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그래서 너가 너무 부러웠는데 나는 이제 그렇게 갈 수가 먼저 뭐 유학을 갈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이제 나만의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야 했지. 요리책을 많이 샀어. 한국에서는 이제 한국어로 된 요리책이 많이 없었잖아. 이제 집밥에 관련된 반찬이랑 이런 것들에 관련된 내용이고 조금 되게 한정적이라고 느껴서 요리책을 구매하는 거에 굉장한 집착이 생겼어. 그래서 항상 너를 보면서 했던 것 같아. 왜냐면 호주라는 나라에서 너무 영어권이고 정말 많은 레스토랑과 다양한 음식들이 있는 곳에 먼저 가서 경험을 하고 있는데 나는 한국에서 그래서 내가 처음에 이제 알바를 했던 게 이태원이었어. 좀 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문화가 국가의 문화가 있는 곳들을 찾아야겠다 해서 그 당시에 이제 이태원에서 알바하면서 번 돈으로 요리책을 한 권씩 사면서 모으기 시작했지 그때부터. 그러면서 이제 요리책을 계속 보다 보니까 이거는 가서 배워야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계속 부모님을 설득을 했고 다행히 부모님께서 흔쾌히 이제 지원을 해주셨지. 부모님을 설득하는데 되게 오래 걸렸잖아. 오래 걸렸지. 한 몇 년 걸린 것 같아? 20살 때부터 25, 5년 정도 5년? 걸렸지. 근데 그때는 셰프라는 게 그렇게 흔하지도 않았고 나와 있는 사실 정보도 없었고 그치. 근데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었어? 5년이라는 시간을 부모님을 설득할 정도로 너가 이 꿈이 있다라는 걸. 내가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게 이 일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이 행위? 이 음식을 만든다는 행위밖에 없었어. 왜냐면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음식 하시는 걸 엄청 좋아하셨고 이렇게 문화센터 같은 데 가서 빵이랑 뭐 이렇게 음식 같은 거 배워오시면 같이 이렇게 해주셨었거든. 이제 어린데 집에 예전에는 그 핸드 블렌더? 110V짜리가 있었거든. 그래서 우리 집 안방에 이제 110V가 있어서 안방에서 이렇게 머랭 이렇게 휘핑해서 엄마한테 갖다 주고 했었는데 그 행위 자체가 너무 즐거웠고 재밌고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강하게 들었어. 근데 이거 외적으로 내가 뭘 할 수 있나 생각을 해보니까 없는 거야. 그러기엔 공부를 못하지 않았는데. 근데 이제 나는 대학 생활을 했었잖아. 그러니까. 한국에서 건축공학 공부를 했었는데 그 대학 생활이 오히려 내가 잘할 수 있는 거에 대한 확신을 명확하게 줬어. 대학교에서는 나는 사실 너가 호주 가 있을 때도 나는 이제 수능을 보면서 한번 재수를 했으니까 보면서 가면은 뭔가 다를 줄 알았어. 뭐 건축 공부를 하면은 너무 꿈 많이 꾸고 뭐 이상에 대해서 생각했던 때였고 대표적으로 요리를 생각하자면 어떤 셰프님의 음식 막 그런 그 사람들의 가치관 이런 걸 생각하면서 대학교를 들어갔으니까 그럼 대학교에서 건축을 공부하면 뭔가 그 건축가에 대한 엄청난 야망과 뭐 철학과 가치관을 배울 줄 알았는데 내가 지금 생각해 보기에는 생각보다 너무 이 취업에 포커스된 공부를 했었던 거지. 물론 그게 너무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오히려 더 확신이 들었고 빨리 멈춰야겠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빨리 해야겠다 라는 생각에 조금 더 이 목표점으로 나아가는데 그 당시에 좀 더 푸시를 했던 것 같아 내 자신이. 빨리 이건 커리어를 바꿔야 된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에 오히려 대학 생활이 좀 더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 확신을 줬었어. 부모님이 반대했었던 좀 가장 큰 이유는 뭐였던 것 같아? 아무래도 경험해봐서 알겠지만 일을 많이 하잖아. 그리고 남들 쉴 때 일을 해야 되는 직업이고 남들 밥 먹을 때 일을 해야 되는 직업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원래 보통 부모님들은 이제 자식이 되게 순탄한 일을 적게 하고 많이 벌고 이런 걸 원하시는데 어쨌든 요리사라는 직업이 임금 자체도 굉장히 저임금이고 예전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제 남자가 부엌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것도 인식이 되게 안 좋을 정도로 이 요리라는 자체가 요리사라는 직업 자체가 존경받는 직업은 사실은 아니었잖아. 그치. 그런 거에 있어서 아마 걱정을 많이 하지 않으셨을까?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이 사회에서
사회적인 위치가 더 이렇게 순탄하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되기를 바라셨을 텐데 그거는 내가 이뤄드릴 수 없는 부분이었더라는 거를 정확하게 알았어서 아마 그런 점을 가장 우려하고 걱정하셨던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에 부모님이 그래 한번 해봐라 라고 했던 그 포인트는 있었어? 2014년에 내가 대학교를 들어갔었어. 근데 그 당시에 여자친구, 지금 와이프지. 근데 와이프가 태국어를 전공을 했거든. 외대에서, 부산 외대에서. 근데 이제 와이프가 2015년에 방콕으로 계절학기를 갈 기회가 생긴 거야. 근데 나는 와이프가 이제 같이 가볼래? 태국 음식 한번 경험해볼래? 해가지고 그때 같이 따라갔었어. 그러니까 와이프가 이제 방콕에 있는 학교에 수업 듣는 동안 난 그 근처에서 이제 음식 먹어보면서 하는데 솔직히 방콕에 도착하자마자 알았어요. 이거다. 이거는 내가 해야 되는 거다. 와이프 학교 가 있는 동안 뭐 시장 돌아다니면서 그때는 태국어도 아예 못했으니까 돌아다니면서 먹어보고 성격 자체가 굉장히 불규칙스럽고 되게 충동적이고 이러는데 그 음식들의 형태들이 불규칙했던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뭐 열을 쓰는 것도 그랬고 다시 돌아와서 그 여행에서 너무 이게 확신이 사실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확신이 그런 좀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부모님한테 그냥 죄송한 말씀이라 통보를 했어. 나 이거 해야 된다 이제. 이거 안 하면 나 못한다 이제. 이거 해야 된다 라고 하니까 그 모습에서 조금 이제 그래 해라 약간 이런 식으로 하셨던 것 같은데 처음 시작은 해봐라. 근데 언제든지 커리어는 바꿔도 된다. 젊을 때 빨리 해봐라. 너무 후회가 남을 것 같으면 해봐라. 도와주겠다 하셔가지고 정말 감사하게도 도와주셨지. 그 확신에 찬 모습에 그러셨던 것 같아. 마음이 움직였든 약간 포기를 하셨든 그래 빨리 돌아오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 빨리 해봐라. 한국에서는 나이가 되게 중요하잖아. 30 전에는 취업을 해야 되고 언제는 결혼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 1년 정도는 해봐라. 그래서 난 대학교를 휴학을 하고 갔어. 자퇴도 아니고. 자퇴를 한 건 얼마 안 돼. 29였나? 걸려 있었구나. 계속 걸려 있었어. 걸려는 있었구나. 약간 보험 같은 느낌으로. 그치. 근데 나는 휴학을 하면서 안 돌아갈 걸 명확하게 알고 있었거든. 근데 부모님은 이제 사실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거를 마련을 해놔야 된다라는 게 있었으니까 그래 휴학은 어려운 거 아니 휴학은 하자. 어차피 가서 공부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휴학만 계속 신청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랬지. 그럼 요즘 부모님은 어떠세요? 너무 기뻐하실 것 같은데? 요즘은 많이 좋아하시지. 그치. 좀 많이 좋아하시지. 어머니가 가끔 통화하면은 아침에 눈만 뜨면 기분이 좋으시대. 얼마나. 아버지도 그렇게 이제 처음에는 많이 반대를 해주셨지만 그 이후에는 너무 감사하게도 많은 지원을 해주셨고 솔직히 해외에서 경험할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은 부모님 덕분이니까. 그치. 경제적으로. 나도 뭐. 그러니까 아버지도 요즘에는 굉장히 좋아하시고 이제 인정을 해주시지. 그러니까 너랑 지금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진짜로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맞아. 나는 사실 몰랐어. 우리가 진짜로 그러니까. 장난스럽게 막 라면 끓여 먹으면서 라면에 식초 넣어 먹고 뭐 이랬던 그러니까. 시기에서 우리가 준이가 식초 넣을 때 막 미쳤다 그랬잖아.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되게 똑똑한 너무 맞는 행위였어. 너무 맞는 행동이고. 근데 그때는 뭐 식초만 생각하면 막 그랬을 그런 텐데 그런 거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간혹 그 생각을 해. 이제는 알지. 그치? 그렇게 하고 그럼 태국은 진짜 여자친구 지금의 이제 아내분의 뭔가 여정을 함께 하면서 거기서 그치. 확신이 빡 들고. 맞아. 태국 음식이 아니었으면 다른 음식을 했을 것 같은 분야는 있었어? 인도 음식. 인도 음식? 무조건 인도였을 것 같아. 만약에 와이프가 힌디어를 전공했다면 만약에 인도를 따라갔으면 무조건 인도 음식 했을 거야. 근데 제이미 올리버를 보면서 꿈을 키웠는데 어떻게 또 시선은 이쪽에 있었어? 왜냐면 당시에 영어로 이렇게 방송을 했던 요리 프로그램들이 많이 송출됐던 거는 뭐 제이미 올리버, 뭐 고든 램지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이제 뭐 음식도 막 제이미 올리버 이탈리아 음식 막 하고 뭐 고든 램지 막 프랑스 음식 하고 했는데 내가 그걸 막 만들어 봤지 뭐 하는 대로 하는데 진짜 결과물들이 안 나오는 거야. 내가 이걸 진짜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재능이 없는 건가? 이게 그냥 제이미 올리버니까 와인도 막 이렇게 넣으면서 막 되게 편안하게 했는데도 이런 음식이 나오는 거지 나는 역시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었지. 그래서 막 프랑스 음식 관련된 책을 사서 심지어 너가 르꼬르동블루 가가지고 르꼬르동블루 이렇게 책이 있어. 한국어로 번역된 거. 그래서 그걸 사서 똑같이 해봤어. 근데 진짜 음식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무것도 모르던 지금도 많이 모르지만
그 당시에 아무것도 모르던 내가 먹어봐도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도대체 내가 이것만 할 줄 안다고 해서 믿고 있는데 이게 안 나오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에 이제 타이 음식을 접하게 된 거지. 그 순간부터가 되게 지금 생각하면 약간 하이라이트. 그걸 발견했던 게. 그럼 한국에서 좋아하는 태국의 뭔가 재료가 있어? 무조건 호라파. 호라파? 무조건 호라파고. 한국은 너무 계절이 극명하게 추울 때는 굉장히 춥고 더울 때는 굉장히 더우니까 그 호라파라는 타이 바질 식재료가 더운 나라에서 자라난 재료다 보니까 여름이랑 좀 봄철에는 굉장히 풍성하게 쓸 수 있는데 겨울에도 쓸 수는 있지만 사실 향 자체도 이게 뿜어내는 게 다르고 지금도 그 향을 맡으면 그냥 과거로 막 돌아가는 것 같아. 그 당시로 그냥 그때 막 열기랑 그 당시의 분위기랑 그치. 화이팅했던 그런 순간 느낌으로 돌아가니까 그 식재료가 가장 좋아하고 쓸 때 행복한 식재료고 이제 가게 이름을 정할 때도 그냥 무조건 무조건 호라파다. 음. 가게 이름을 정하고 사실 호라파도 팝업으로 시작했으니까 내가 내 이름을 내걸고 하는 식당이든 어떤 형태의 이벤트는 무조건 호라파로만 할 거다. 그만큼 가장 좋아하는 식재료는 호라파, 타이바지. 그럼 태국에 가서 공부를 했고 일하는 건 좀 어땠어? 태국어를 많이 쓰나? 태국어였어. 태국어. 근데 아무래도 와이프가 태국어를 전공했으니까 그 여행을 갔다 와서 근데 그 당시에 여행을 다니면서 그 데이비 톰슨 타이 스트리트 푸드 책을 이렇게 보면서 다녔었거든. 근데 정작 길거리에 가니까 영어가 안 써 있는 거야. 다 태국어인 거야. 그래서 와이프가 돌아오자마자 너 갈 거면 배울 거면 태국 알파벳 알아야 된다 라고 해서 그때 이제 도서관 가서 막 태국어 공부를 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읽을 줄 알고 쓸 줄 알고 음식에 관련된 분야에서는 한정에서는 읽고 쓸 수가 있으니까 태국의 주방에 갔을 때 라벨링도 다 태국어로 하는 거야. 우리나라랑 똑같이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잘하는데 이제 영어를 못하는 친구들은 완전히 못하니까 주방에 한 25명인가 있었거든. 다 태국인이었어. 다행히도 태국어를 조금은 할 줄 알았어서 태국어로 대화를 하고 아는 질문들만 계속하고 오늘 어떠냐, How are you 같은 질문만 계속하면서 이제 라벨링도 마지막 됐을 때는 이제 태국어로 나도 해보고 대부분 태국어로 많이 했고 모든 게 이제 셰프가 컨트롤 할 때도 태국어로 하고 가끔 내가 못 알아듣거나 하면은 옆에 잠깐 와서 영어로 딱 설명해 주시고 그랬었지. 셰프가? 분위기는 좀 어땠어?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주방 중에 가장 모두가 행복했던 그러니까 태국 사람들은 싸눅이라고 해서 행복하냐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화를 진짜 안 냈었어. 모두가 그냥 행복하게 요리하고 웃으면서 하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정도의 명성과 그런 것들이 나왔을까 싶을 정도로 되게 화목했던 곳이었어. 남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되게 하나의 미덕처럼 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어서 그런 분위기에 퀄리티 유지가 또 되게 공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거든? 나도 그래. 그랬어. 근데 뭔가 그곳의 비결은 뭐였던 것 같아? 일단은 모두가 요리를 잘했어. 음식하는 거에 있어서의 기준이나 그런 거는 굉장히 명확했고 누구 하나도 대충 하는 사람 없었고 이 문화가 계속 되다 보니까 누가 못하고 있으면 가서 같이 도와주고 근데 그 도와주는 게 누군가의 뭐 자리 포지션을 뺏는 게 아니라 우리 다 같이 잘 돼야 돼 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서 아마 그 정서적인 것과 문화적인 게 완전 시너지가 발휘된 주방이 아니었을까. 모두의 기준이 높았지만 궁극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다 요리를 잘했어. 열정 있고 진심이었고 자신이 갖고 있는 이런 지식을 나누는 거에서도 전혀 거리낌이 없었고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음식적인 것도 그렇고 모두가 행복했고 모두가 음식을 잘하는 주방이어서 결과물이 잘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엄할 때는 엄하셨어. 그치. 그런 기준이 확실했어. 카리스마나 그런 위험이 분명히 있었을 거야. 맞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다른 것도 물어보면 뭐지? work and life balance라고 하잖아. 그치. 그런 거는 좀 어떻게 해나가고 있는 것 같아? 사업하면 사실 그게 쉽진 않은데 좀 그런 거를 신경 쓰는지? 신경은 쓰고 싶은데 사실 그거에 있어서는 완전 빵점.
라이프가 없어. 뭔가 처음 시작할 때는 모두가 다 그러겠지만 잘 유지해야 되고 잘 되게 하려고 하면 누구나 그러겠지만 지금까지는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게 그거고 앞으로는 너무 잘 그거를 하고 싶은 게 내 목표기도 해.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잘 맞출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지금은 그런 게 안 지켜지고 있어서 굉장히 좀 속상하고 근데 어떻게 하면 잘 맞출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고민은 계속 하고 있지. 조금은 밸런스를 찾고 싶어서 이제 사람이니까 뭐 머리를 조금 비울 시간이라든지 멍 때릴 시간이 필요하잖아. 근데 업무를 하는 시간, 물리적인 시간이 기니까 이제 머리를 비워야 되면은 깨어 있어야 되잖아. 피곤하니까 잠이 들어버리면 또 내일이 오니까 처음에는 장난으로 고민을 했었거든. 근데 점점 이게 계속 지속되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커피를 계속 먹어서 깨어있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치, 둘 중에 하나겠지. 이게 안 되면 비즈니스가 안 된다는 거거나 그런 거고 있지만 좀 잘 찾고 싶긴 해, 진짜로. 그래도 월요일이나 일요일 저녁부터 월요일은 영업을 안 하잖아? 그때는 시간을 좀 어떻게 보내는 것 같아? 일요일 저녁은 와이프가 일이 없으면 무조건 와이프랑 한번 보내고 월요일은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데 평일에 일하면서 못했던 것들이 있으면 월요일에 또 좀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러고 이제 저녁에 가족이랑 무조건 시간을 보내지. 주로 평일 월요일은 무조건 와이프랑 저녁을 같이 먹으려고 해. 그때 뭔가 너만의 좀 머리를 비워낸다거나 환기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어? 나는 이런 얘기 해도 되나? 해도 돼. 안 쓰면 되니까. 플스 뭐? 플스 이제 누나가 결혼 선물로 사줬는데 이제 축구를 좋아하니까 이제 축구 게임을 해. 그래서 요즘에는 그 FC24 그거 하면 진짜 아무 생각이 없어져. 그러니까 1시간 정도만 하고 나도 한 주를 보내기에 조금 더 수월해.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있지. 1시간이라도 핸드폰도 안 보고 뭐 업무적인 거 다 생각 안 하고 게임만 1시간 딱 하면 그러고 나면 조금 머리가 비우기도 하고 가끔은 누워서 요리책 보는 것도 좋아하고 근데 너무 바쁠 때는 밸런스가 깨져 있을 때는 사실은 요리책도 잘 안 봐줘. 요리 이외의 거를 조금 보고 싶은 마음에 그럼 뭔가 머리를 식히기 위한 취미는 얘기했고 영어로는 guilty pleasure라 그러는데 좀 너만의 진짜 스트레스 푸는 음식. 하리보? 하리보 사워랑 프링글스 프링글스? 두 개를 동시에 먹으면 좀 많이 풀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경복궁역에서 가게에서 경복궁역에서 지하철을 타면 좀 걸려서 가끔 이제 광화문역으로 가서 난 지하철을 타거든. 근데 광화문역 앞에 그 GS25 편의점이 있어. 그 사장님이랑 인사를 많이 해. 하리보를 주로 거기서 하리보를 진짜 많이 좋아해. 신기하다. 하리보랑 프링글스. 프링글스 무슨 맛? 오리지널? 무조건? 무조건. 그럼 만약에 식당을 갔어. 미슐랭 뭐 별을 받은 그런 식당이야. 근데 밥을 먹다가 간이 너무 부족해. 근데 이거는 그냥 진짜 소금을 누가 안 뿌린 거야. 뭐 그런 막 산미나 막 이런 것들은 다 느껴지는데 근데 이게 진짜 알지? 소금 뿌리면 이게 더 맛있어질 거라는 더 걸. 맛있어.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 난 그냥 먹어. 그냥 먹어. 나 절대로 다시 해달라는 얘기야. 이게 소금을 달라는 얘기도 안 할 거고 그냥 무조건 먹을 거야. 그냥 먹어. 그 자체로 맛있게 먹어. 소금만 살짝 뿌려주면 더 맛있을 걸 아는데도 감히 나는 만약에 그 사람이 요리하는 사람이 잊어버렸을 수도 있을 거고 근데 그랬겠지만 이걸 하고 있으니까 더더욱이 다른 사람의 음식을 평가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온전히 그냥 즐기고 싶고 싱거우면 그냥 싱거운 대로 먹고 다음에 뭐 내일 그냥 내가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를 사 먹으면서 그 짠기를 느낄 것 같아. 그러니까 물론 소금을 뿌리면 더 맛있어질 거고 뭐 피쉬 소스를 조금만 더 넣어도 맛있어질 거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거기서 해준 거는 무조건 그 그대로? 자체로만 먹고 싶어. 그래서 내가 태국 음식을 좋아해. 태국에서는 이제 크롱프롱이라고 이제 그 액젓이랑 설탕이랑 본인 자신이 원하는 대로 간을 이렇게 해먹는 문화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충족이 되는데 근데 모르겠어. 요즘에는 식당 가면 그냥 짜면 짠 대로 먹고 싱거우면 싱거운 대로 먹고 그냥
다 고민을 했겠지 사람들이 하면서 이 사람은 이게 맞다고 생각했으니까 좋겠지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되는 것 같아. 내가 레스토랑을 운영을 하니까. 근데 누군가가 그렇게 요청해도 뭐 기분 나쁘지도 않아. 나도 만약에 손님들이 너무 짜다, 뭐 너무 시다 그러면은 예전에 어떤 손님께서 숲이 너무 조금 맛이 좀 세다고 해서 그냥 육수를 좀 더 데워서 넣어드렸었거든. 근데 그런 걸로 기분이 나쁘진 않아. 그치? 전혀. 맞아. 전혀. 나도 그 순간이 오고 나서 처음에는 막 와 멘붕이 오는 거야. 어. 누가 소금 더 달라 그러면은 몇 번 테이블이야 이러면서 근데 가서 이렇게 간을 안 했나? 보고 안 했나? 약간 이 다리가 어디서부터 무너진 거지? 어. 내가 체크를 안 했나? 얘가 체크를 안 했나? 어. 우리가 뭐 내가 테이스팅을 덜 했나? 어. 뭔가 음식에 문제가 있나? 막 진짜 미쳐 도는 거야. 어. 그러다가 이제 아니야 그냥 이건 주관적인 맞아.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맛있는 맛은 이 맛인데 그냥 저 사람은 좀 더 높거나 좀 더 낮거나 그래서 그치. 그러면 이제 시간도 어느 정도 돼서 마지막 질문을 하면서 좀 이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10년 전 아까 살짝 얘기가 나왔지만 그래도 뭘 하고 있었고 뭔가 그 상황에 같은 고민에 있는 이제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감히 이야기를 하자면 너무 불확실하고 진짜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너무 불확실한 길을 걷는 거잖아. 어쨌든 이 모든 직업이 그렇겠지만 더더욱이 본인의 퍼포먼스에 따라서 결과물이 정해지는 직업이라면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를 확실하게 알고 거기에 계속 꾸준하게 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너무 일이 고되고 힘드니까 사실 요즘도 그런 생각을 해. 이걸 정말 안 좋아했으면 못했을 일이라고 생각을 항상 해.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30년 뒤에도 내 몸이 허락하면 하고 싶어. 그냥 계속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싶어. 그냥 뭘 하는 게 계속 즐거우니까 나는. 근데 그런 확신이 들도록 여러 가지를 좀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고 꼭 비싼 식당일 필요도 없고 정말 순댓국 한 그릇을 먹고 태국에 한정하자면 길거리 음식을 먹으면서 그런 거에서 계속 영감을 받고 여러 가지 많은 곳에서 영감을 받았으면 좋겠다. 되게 험불한 그런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먹는 것들 아니면 우리 아버지 표현을 빌리자면 한국에서 거리표? 이제 길거리 떡볶이든지 순대 뭐 이런 정말 편안한 음식들에서도 영감을 받았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한 확신이 계속 들었으면 좋겠어. 그건데 본인이 든다고 해서 드는 게 아니잖아. 어느 맞아. 순간 그게 올 거란 말이야. 근데 그런 식으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요리책을 많이 보는 걸 수도 있고 근데 사실 요즘엔 유튜브가 너무 발달되니까 맞아. 요리책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아쉽긴 한데 과거에 사람들이 하던 거를 조금 더 따라가다 보면 어쨌든 이렇게 문서화해서 기재된 것들에 대한 힘이 어마어마하고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것들에 대한 거를 조금 감사히 여기면서 그런 거를 많이 경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행복하게 하는데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나 확신이 생겼으면 좋겠어. 근데 워낙 확신이 힘드니까. 너무 힘드니까 18시간씩 일하는 날도 있잖아. 그러니까 진짜. 정말 깨어나서부터 출퇴근하는 시간 제외하고는 일을 하는 직업일 가능성이 크거든. 물론 다양한 요리 업계가 있겠지만 근데 이제 레스토랑이든 뭐 셰프를 난 아직도 내 자신을 셰프라고 말하는 게 부담스럽고 그렇지만 요리하는 사람으로서는 너무 일이 고되니까 확신이 생길 때까지 많은 경험을 했으면 좋겠는데 확신이 안 생기면 사실은 조금 더 다른 분야로도 생각을 해보는 게 레스토랑만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치, 요리라는 업종이 뭐 이제 글을 쓰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확신이 생길 수 있게 다양한 매체랑 책과 경험을 음식 경험을 통해서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어. 맞아. 이게 워낙 긴 여정이기도 한 것 같고 이게 맞아. 짧게 끝나는 것도 아니고 되게 오랫동안 수고를 해야 빛을 조금 바라는 맞아. 그런 영광은 정말 저 멀리 있고 돈은 더 멀리 있고 더 멀리 있어. 근데 정말 그만한 열정이 필요한 것 같아. 그것들을 그 시간들을 감내해 나가기 위해서. 그치. 선생님 오늘 나와줘서 너무 고맙고.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저는 다음 에피소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